중요한 건 범죄 경력 자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범죄 경력 자료는 사실상 평생 갑니다. 오늘은 전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전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나왔는데 이것도 전과냐? 전과 생기면 평생 가는 거냐? 공무원 준비생인데 전과 생기면 나 이제 공무원 될 수 없는 거냐? 해외여행은 못 가는 거냐? 이제 대기업 취업 할 수 없는 거냐? 나 인생 망한 거냐? 등등 해서요. 그러면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과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전과가 뭔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실효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이걸 받아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 그리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 이 세 개를 전과 자료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하죠? 이거 세 개 각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 중요한 건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 경력 자료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범죄 경력 자료가 뭐냐?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자료, 이게 바로 범죄 경력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벌금형도 전과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죠. 벌금형도 전과가 맞습니다.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에서 나오는 범칙금, 과태료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것도 일상적으로 벌금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벌금은 전과, 신호위반 딱지는 그냥 일반 행정처분. 아셨죠? 그러면 전과는 평생 갈까요? 변호사님, 제가 어디서 듣기로 형실효법에서 7년인가 10년인가 지나면 없어진다는데 맞나요? 벌금형은 2년이면 없어진다는데요? 네, 이런 말들이 아예 틀린 건 아닌데요. 형실효법 제7조에서는 형량별로 실효되는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건 앞에서 살펴본 전과 기록 3가지 중에 수형인 명부와 수형인 명표, 이 2가지만 삭제하고 폐기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2가지는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범죄 경력 자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범죄 경력 자료는 사실상 평생 갑니다.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나 말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전과는 평생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징역형을 받았어요. 이걸 다 마치고 나서 한 20년, 30년이 지난 시점에 또 뭔가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피의자가 된 이 사람에 대해 범죄 경력 자료 조회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쌓은 모든 전과가 쫙 나옵니다. 이때는 수사 경력 자료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하는 등으로 뭔가 조사를 받았던 내역까지 쭉 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예전에 이러이러한 죄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낸 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로 참작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동종전과의 경우에는 더 강하게 참작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준비생인 분들이 전과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건 이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게 되고요.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관계없는 다른 분들보다는 혐의 유무에 대해서 더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질문, 전과가 생기면 이제 나는 취업을 못하는 거냐? 우선 국가기관 외의 사기업에서 어떤 사람의 전과를 떼보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본인한테 직접 당신이 당신 범죄 경력 회보를 떼서 우리한테 제출하세요 라는 식으로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 법률에서 구직자의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청법에서 각종 교육기관, 복지시설에 관해 구직자 성범죄 경력 자료 조회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자가 이런 기관에 취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 등이 되기 위해서 자격 취득을 할 때 뺑소니 전과 등 관련 전과를 자격 발급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 말고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구직자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이걸로 그 사람을 채용해서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죠. 변호사님, 웬만한 대기업군에서는 채용 요강에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이게 사실상 전과 거르는 편법이라고 하던데 아닌가요? 라고요. 네, 사실상 그 목적으로 기재해둔 게 맞긴 합니다. 담당 직무가 해외 출장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게 써놓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의 생각 외로 이걸로 모든 전과 보유자를 거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된 취지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등 주로 출장 목적지가 되는 이런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거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입국 금지가 되고요. 그렇게 중하지 않은 범죄, 특히 벌금형 나온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여권 재발급이나 출국 금지 사유를 정해놓고 있긴 한데요. 이건 전과라기보다는 아직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유죄 판결이 확정은 됐는데 고액의 벌금을 아직 안 냈거나 징역을 아직 안 갔거나 이런 예외적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올 초에 여권법이 개정이 돼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는 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업 취업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기업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가끔 의뢰인이나 상담자분들 중에는 제가 여기까지 다 말해줬는데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 어쨌든 벌금이라도 받아서 전과자 되면 저 인생 망한 거 아니에요? 다들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벌금이든 뭐든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주변에서 알아볼 방법 자체가 없고요. 빡센 성범죄 저질러서 신상공개나 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2016년 통계긴 한데요. 우리나라 전 국민 중 15세 이상의 26.1%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고요.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전과자 비율이 30.7%나 됐다고 합니다. 걱정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 국회의원 10명 중에 3명은 이제 인생 망한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너무 그런 추상적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요약 들어가겠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맞다. 전과는 사실상 평생 간다.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안 된다. 회사나 타인이 내 전과를 떼보거나 떼오라고 하는 건 불법이고 불가능하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거르는 게 가능은 한데 사실상 상당한 제약이 있다. 전과 생겼다고 그 자체로 인생 망한 거 아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